네, 일부 첫 순서는 마켓식스에서 시장 전략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허성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술주들 실적 발표에 따라서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장 동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장이 계속 가장 주목했던 지표는 1분기 GDP였습니다. 다만 1분기 GDP 이제 분기 대비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GDP보다는 빅테크의 양호한 실적이 견인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사실 1분기 GDP가 역성장을 했다는 것은 사실 되게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도이치뱅크가 미국 경기 침체, 소위 말하는 리세션을 예고한 상황에서 1분기 GDP가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건 좀 이례적인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팬데믹 초기인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고, 경기 침체의 통상적인 기술적인 정의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률인 점을 감안을 한다면 그때 증시는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둔화의 초기 발현 증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을 살펴보면 기준금리 전망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 가능성이 이제 전주 대비 이제 소폭 낮아지긴 했으나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연준이 5월, 6월 이제 FOMC에서 빅스텝을 말한 것처럼 이제 이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증시의 반등은 이제 연준 긴축 기조 입장의 변화로 본격적인 변화로 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오늘 이제 증시가 이제 좀 호조세를 보인 거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빅스텝 전망에 대한 이제 변화라기보다는 사실 1분기 GDP 자체에 대해서 시장이 경기 둔화의 신호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경제의 체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GDP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무역 적자 확대와 정부 지출 축소 그리고 재고 감소 이런 좀 세부적인 요소에 따른 걸로 아무래도 이제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순무역이 크게 하락한 게 수입 그리고 소비재 상품의 수입 급증 영향이 좀 크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면 결국에는 이제 수입이 감소하고 순무역이 2분기와 3분기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순수출은 1분기 이제 GDP 성장률을 3.2%포인트 이제 축소를 했고요. 재고는 0.8%포인트 줄였습니다. 수출은 연율로 5.9% 감소했고 수입은 17.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분기의 경우는 재고가 성장률을 5.3%포인트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재고의 감소가 1분기 성장률 악화에 이제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1분기 성장률이 좀 깜짝 둔화를 한 점이 있으나 이게 이제 연준의 5월 50bp 금리 인상을 막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이제 오히려 이제 연준은 오미크론의 일시적 영향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고 기조 수요의 강세에 오히려 주목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이제 빅스텝 인상 가능성 자체가 위축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장이 개인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의 증가에 주목을 했다. 그리고 세부적인 지표에서 오히려 미국 경제의 체력을 확인하면서 투심의 안정감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제 오늘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투심 회복 계기로 이제 좀 기술주에 대한 자신감이 좀 회복이 됐고요.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애플이 4.5%, 아마존 4.7%, 그 알파벳도 3.6% 나란히 급반등을 했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 등 이제 최근 추락하던 반도체주의 반등폭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7.4% 상승을 했고요. 퀄컴 같은 경우도 9.7%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은 GDP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반등에 많이 올라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특히나 반도체 섹터가 제일 많이 급등했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린 바로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IB가 반도체 업종의 EPS를 하향하고 있고 지금 80%가량은 이제 매수 의견을 유지한 상황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낙폭 과대라는 평가가 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진입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반도체 업종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이 있지만 이제 제 생각에 여전히 단기 상승폭이 좀 과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변동성이 높은 국면이고
사실 내일 떨어진다고 해도 이제 사실 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주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수입 물가 하락과 물가 안정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중장기적인 접근은 유효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정 이제 종목 추천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저는 중장기적인 입장은 유효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혼돈의 시장에서 빅테크들이 보여주는 실적으로 좀 분위기 반전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안에서는 페이팔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식스는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성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